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은 예민수입니다. 설을 지나고 와서 이제 우리가 눌렸던 매수세 이런 것들로 상당히 좀 오를 걸 기대했는데 어제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로 시장에 계속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조금 낙폭을 줄여가면서 갔던 게 의미가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도 그에 따른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것 같지는 않죠. 어제 미국 다우지수가 또 올랐고요. 나스닥은 조금 밀린 흐름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대세의 흐름들을 거슬리는 흐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또 투자자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좀 변동성에 우려되기도 할 텐데요. 저희가 이 동학개미들의 전략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는데요. 기획 특집으로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세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인가? 동학개미는 여전히 배고프다. 예, 이런 특집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히딩크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좀 멀었으면 좋겠고 이번 장에서 정말 우리 동학개미들이 개인들이 성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실 텐데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장의 화두. 동학개미 매수세가 최근에 조금 시들한 것 같은데 예탁금도 줄고 대세 상승이 과연 여기까지일까? 네.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예탁금이나 거래 대금이나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판단하실 때 네. 다소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서로 간의 그 의견들이 좀 충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수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계 시각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하는 건데 네. 사실 이런 시각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가 시장이 고점이었을 때 나타난 징후들을 보면 모두가 다 시장을 좋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경계의 시각이었었고 예. 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일시적이지만 지난 연말부터 너무 빠르게 달려온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키고 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예탁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저는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계속 이제 팔고 나가는 입장이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방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털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지수는 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동학개미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조금 한번 빠져줘서 좀 더 싸게 살 기회를 한번 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추가적으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오르고 있는 금리가 결국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완만히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가 좋은 거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 다시 지수는 움직일 거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증시 격언 가운데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건데 예. 지금까지는 사실 유동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은 있겠으나 추세적인 흐름을 꺾였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채 10년물을 보고 있는데 이제 1.33이었죠.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다들 네. 조금 화들짝 놀랐는데 아직은 그렇게 놀랐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들 좀 했었는데요. 금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예. 그거보다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FOMC도 밝혔듯이 FOMC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눌렸던 어떤 그 경기가 사실
그 최근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각국이 백신을 맞으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신을 맞고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면, 쉽게 얘기하면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 미국도 궁극적인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지난해 너무 눌렸던 경기에 대한 기저효과 이런 부분 또는 최근에 풀렸던 돈들 때문에 오르는 어떤 과도한 기대들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금리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오르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 그래도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고, 또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어떤 투자자분들의 어떤 공감대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현재 오르고 있는 금리가 저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올해 굉장히 주요한 그 요소로 봐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봐야 되는데요. 주시해야죠. 뭐 아직은 이렇게 지금 얘기로 가지고 경계할 수준의 금리 미국채 1.3%에서 경계하거나 주식을 벌여야 되는 게는 아니라는 말씀 동의하고요. 조금 더 약간 네, 부연 설명드려야 될 네. 부분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올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우리한테 이미 어느 정도의 답을 준 상황입니다. 그게 물가를 볼 때 연준이 보는 거는 AIT라고 하죠. 보통 평균 물가 목표제를 예.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르고 있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사실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정책을 쓴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움직임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연준의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사실 지금까지 견뎌왔었던 어려운 기업들은 도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 경제가 지금 완전히 정상화된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혹시 지금 대출했었던 부분을 너무 빨리 걷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지금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예상치 못하게 경제가 2차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연착륙이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글로벌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섣불리 금리 정책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테이퍼링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긴축 시그널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볼 때 저는 현재 오르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불편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일시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게 추세를 어떤 바꾼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큰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상 그 연기금의 매도 관련된 얘기를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전에도 이렇게 어떤 동학개미 운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연기금은 약간 개인들과 궤를 같이 가는, 장이 빠질 때 받쳐주는 그런 세력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하나 뭐 지속적으로 하루 2, 3천억을 순매도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뭐 뉴스에서는 뭐 얼마까지 더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연기금의 매도 기조나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현재 연기금의 매도세는 시장이 계속 오르는 한은 매수보다는 좀 매도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됐지만 대부분의 연금들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채권은 얼마를 가져가고 주식은 몇 %를 가져가고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나눠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플랜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주요 기금들은 국내 주식 비중을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놓고 볼 때도 어느 정도는 줄이는 게 일반적이었겠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주식이 전체 자산 중에서 10%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최근처럼 주식에 굉장히 많이 올라면 주식 비중이 저절로 10%가 아니라 12, 3%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총액 기준일 거니까 그만큼은 계속해서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계속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기금의 매도세는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자체가 추세를 꺾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수가 과열이 됐었을 때 주식 비중이 연기금의 전략자산 비중이 높아지니까 저절로 덜어내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열을 시켜주는 어떤 예. 그런 어떤 그 청량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변수라기보다는 지수가 올라갈 때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서 제어를 해주는 일정 부분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로 보고 이로 인해서 아마도 올해나 내년까지 이어질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보다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한 번 많이 올랐을 때 연기금의 매도가 있어서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연기금보다는 외국인들 움직임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금투 쪽은 트레이딩이 좀 짧은 맞습니다. 흐름이고요. 예, 예. 네. 또 기존에 이 공모 펀드 빠져나오는 것도 추세고 연기금인데 외국인은 말씀하신 방향성을 못 잡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중요하고요. 개인들은 싸고요. 예,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이 시장 흐름 읽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장 키워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장 화두 두 번째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미래 먹거리 합종 연행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 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 말씀은 어쨌든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변화를 네.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여러 변화가 오는데 센터장님이 주목해 보시는 핵심 변화 이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엔 몇 가지 혁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결국에는 그린 혁명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혁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혁명이 있겠죠. 네.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살면서 우리가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명을 겪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험인 건데 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혁명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혁명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투자자들에게는 같습니다. 또 설레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변화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도 지수가 높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주변에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전기차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예전에 전기차라고 얘기하면 정말 꿈에서만 생각했었던 거지만 요즘 뭐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정말 흔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들이 앞으로 에너지 쪽에 많은 변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에너지 변화가 단순히 어떤 그린 쪽에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실 기존에 있었던 원자재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도 네. 현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 혁명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조금 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플랫폼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자, 자동차도 플랫폼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테슬라의 큰 방향이었었고 그리고 이 테슬라의 큰 방향에 맞춰서 시장에서도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라는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즉 미래자동차와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시장의 변화로 됐고 이런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으로 인식이 됐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성장을 답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현재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인데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큰 변화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혁명적 변화들이 여러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미래 먹거리, 뭐 말씀하신 전기차도 그렇고 친환경, 뭐 바이오 여러 섹터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자재 슈퍼사이클하고는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연관이 있어요? 사실 많은 연관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연관이 있는 건데 최근에 그 그린과 관련된 많은 투자주들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원자재 특히 뭐 원유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도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을 제약하는 역할로 현재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 말이 그린이지 그린이 우리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으로 현재
지적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까지는 사실상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일단 규제가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지금 이전에 비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작하고, 수요는 네. 좋아지기 시작하고 수요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공급단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따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원유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과 관련된 어떤 불편한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이슈가 아니라 공급이 감소되는 이슈로 이 그린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환경 규제 때문에 미국 연안이라든가 이런 시추를 뭐 금지했다든가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전에 트럼프가 추진했었던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와 관련해서 좀 공급과 긍정적 관련 이슈를 이제 되돌려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이전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원자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린과 관련해서 뭐 말이 우리 전기 자동차지 오늘 아침에도 주요 외신을 통해서 코발트가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 그린과 관련한 모든 산업과 관련해서도 이 핵심 원자재 관련주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사실 원자재 사이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직접 단어를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괴를 같이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영어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쇼티지라는 겁니다. 쇼티지.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족 현상이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지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분야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이게 원자재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인사이트를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친환경 말씀하신 친환경이나 그린 쪽 말씀에서 특별히 조금 더 투자자들이 주목하거나 혹은 종목을 찾거나 그럴 섹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는 현재 뭐 그린 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린이나 친환경 쪽으로. 예. 네. 친환경 쪽에서 저는 의외로 좀 다른 쪽에서 예. 저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최근에 뭐 풍력이 있을 거고, 네, 수소, 뭐 수소, 네. 그죠? 우리가 알고 보면 태양광부터 뭐, 많은 부분에서 있었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네. 단순히 이렇게 그린을 한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그 그린 관련해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다, 태양광이다, 풍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지금 발전을 할 건데 이 그린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지만 예. 배터리 관련주가 오른다가 아니라 배터리도 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더 충전 시간도 짧아지는 배터리, 네. 그렇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 좀 더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배터리로 계속 배터리도 진화해가면서 여기와 관련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시장의 어떤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만 수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소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또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수소니까 다 움직인다가 아니라 이 기업은 수소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 기업이야 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이런 기업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전처럼 수소니까 다 움직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차별화해서 조금 더 제가 볼 땐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외로 저는 그린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봐야 될 업종이 저는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탄소 제로라고 보통 얘기를 예.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현재 그린 관련 정책을 쓰면서 탄소를 제일 많이 줄이는 산업군을 현재 원자력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력 없이는 현재 우리가 는 탄소 제로가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좀 외신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정전 사태가 온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그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린이 결국엔 1년 내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일주일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중후장대한 정유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탄소도 줄이고 전력을 원천적으로 잘 공급을 하려면 원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또 최근에 빌 게이츠라는 분이 선두에 서서 원자력은 빠질 수 없는 그린이 잘 가기 위해서는 꼭 필수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조금 생각을 돌려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린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단순히 그린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기업 중심으로 제가 볼 때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위에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동안 좀 많이 도외시했었던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저평가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동학개미는 아직도 배고프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이제 전략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계속 될까? 예. 지금까지 뭐 대형주들이 워낙 사실 마치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면서 뭐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네. 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이 흐름이 가느냐? 최근 흐름들은 또 좀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흐름도 있는데 어쨌든 큰 흐름의 물줄기는 대형주가 이끌고 간다 이런 시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현재 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가릴 필요는 없겠죠. 네. 그 흐름에 어떤 최적화되는 기업이라면 그렇죠. 분명히 중소형주도 또는 대형주도 충분히 제가 볼 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과 관련된 그런 어떤 에너지 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적화된 기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현재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은 중소형주보다는 현재 대형주 중심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과 관련해서도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플랫폼에서 그동안 거기에 변방에 있었던 자동차들이 들어온다면 사실 자동차가 중소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수소차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등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대형주들이 초대형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변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싶고 이런 와중 속에서 그런 큰 기업들이 변할 때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의 중소형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올해를 놓고 보면 전체적 흐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고 중소형주보다는 훨씬 더 대형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환경은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대형주가 우량하고 시장에 선두에 서 있는 거는 모르는 바는 아니라 이전에는 좀 주가의 흐름이 더디고 중소형주가 굉장히 탄력 있게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상. 근데 최근에는 뭐 사실은 워낙 유동성이 커서 그런지 뭐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예. 사실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전에 어떤 중소형주들이 주도했던 시장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1999년이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고 불렸었을 때는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도에 코스닥 지수가 3,00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300 언저리부터 해서 갔으니까 지수가 한 10배 가까이 올랐었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코스피 지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그런 시장이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주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었었는데 그때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사실 중소형주들이 좋았다기보다는 바이오들이 되게 좋았던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 때문에 그죠? 뭐 CGN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렇게 좋아서 그랬던 거지 실제 중소형주 장했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그런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은 중소형주로보다는 대형주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대형주를 선호해서 대형주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보다는 변화의 중심에 현재 대형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지금 올해 적어도 뭐 조금 짧게 본다면 상반기 정도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큰 맥락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공략할 만한 섹터나 종목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저는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에서는
잦은 매매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사실 지나고 보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요 변동성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종목이나 기업들이 현재 시장의 중심이 있다라면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추천을 드리고 또 혹시 좀 더 빠진다라면 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향후에 조금 더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업종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최우선적으로는 일단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꼽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제가 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애플카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그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은 애플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선두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 앞서 말씀하셨던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으려면 결국 자동차도 전장화가 되는 거고 또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어떤 전장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겠죠. 조금 더 고효율, 그렇죠? 조금 더 많은 반도체들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플랫폼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재 변하고 있는 자동차, 경쟁 있는 자동차 기업들, 그렇죠? 그냥 단순 자동차가 아니라 전장화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플랫폼화되는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어떤 반도체까지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로 현재 시장을 중심을 이루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변화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대표주 중심으로 가져가신다라면 올해 시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동학개미는 여전히 배고프다.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것인가.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OCIO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줄기에 대한 그림만 그려서 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적인 섹터 이야기를 조금 못 들은 게 아쉬워서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시간 내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